한국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가는 15명의 목회자들의 고백이 담긴 책이 출판됐습니다. 심화되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사역을 실천하는 교회들을 취재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문화법인과 연동교회가 거리 가로수에 뜨개 옷을 입히며 성탄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몽골, 그리고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에 김태구 전 국제대학 선교협의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파송한 호러스 뉴턴 알렌이 1884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진 기독교 역사에 굵직한 역할을 해온 목회자 15명을 다룬 기념서적이 출판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어온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성령 역사연구원은 리민식, 이영훈, 김규, 소강석 목사 등 15명의 서사를 엮은 책 한국 기독교 140년 인물사 출판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 인물사에 수록된 리민식 목사님 외에 14분의 서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렀기에 오늘 우리는 한국 기독교 140년 인물사를 한국 교회사에 등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창 사역 중인 가운데 인물사에 이름이 실리는 걸 반대했다는 이영훈 목사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의 자리가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회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리민식, 김규, 소강석, 민경배 목사는 이 책이 한국교회 성장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 이 땅 위에 140년 개신교 복음 씨앗을 퍼지는 중에 우리 몇 사람들 간증을 내고 있는데 이제와 미래 남북 평화 복음 통일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시는 밑거름과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국 기독교 140년 인물사는 1884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바라본 목회자 15명의 고백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노량진교회, 양평동교회, 연동교회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이 목회, 전도, 교계연합이라는 주제에 따라 분류돼 독자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육 문제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부 한국 교회들은 양육 문제 해결에 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고 감소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한 통계에선 저출산 원인 중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14.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육에 대한 문제가 출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도 저출산 현상 완화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아이돌봄 사역에 큰 관심을 보이며 사역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충남 당진 동일교회는 27년째 아이돌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비전스쿨과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주 5일 학교 시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와 영어, 수학, 음악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신앙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사역도 실천하는 이중효과입니다. 신앙심으로 잘 길러놓으면 우리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다 부모님들이 그 고민하거든요. 우리 아이 여기다 맡길 수 있으면 좋겠어. 비전스쿨과 어린이집의 보육비용도 일반 양육기관의 표준 보육비용의 절반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 목사는 전했습니다. 서울 고척교회도 아이돌봄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햇수로 20년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후 아이들의 학교 숙제를 지도하고 영어와 수학, 체육 교과목을 중심으로 수업도 진행합니다. 방학 중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척교회가 설립한 희망의 복지재단이 보육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네, 저출산 시대에 크리스찬 기관으로서 아이들이 더욱더 잘 자라고 그리고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돌봄을 하고 교육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고척교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한국 교회들은 돌봄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역은 저출생 문제 완화와 함께 교인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많은 교회들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종로 5가의 나무들이 성탄옷을 입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문화목회 일환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문화법인과 연동교회가 협력해 나무에 니트를 입히는 트리니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찾아온 겨울, 나무들도 따뜻한 뜨개 옷을 입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과 연동교회가 크리스마스 거리 서울 트리니팅 세레머니를 7일 연동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러 오신 그런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와 생명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로 5가역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평화롭다. 기쁨의 그런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 앞에 모든 가로수들이 이 손뜨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평화의 행복의 거리가 되었으면. 뜨개 옷에는 동방박사의 선물들과 나귀, 어린 양 등의 그림을 담아 성탄의 평화와 생태환경까지 다양한 의미를 녹여냈습니다. 3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3달 동안 직접 뜬 뜨개 옷들을 종로 5가역부터 연동교회까지 200m 거리의 가로수 40여 그루에 입혔습니다. 이날 진행된 핸드벨 콘서트와 북 콘서트 등에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은 더 많은 나무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과제를 주면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짜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트리니팅 행사는 서울시의 후원과 연동교회의 협력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상에 그 성탄의 문화가 낭비되고 소비되고 빼앗는 그런 문화였다면 이제 성탄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다시 저희들이 가져와서 채우고 서로 회복하고 또 창조해가는 그런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트리니팅 행사는 상업적으로 변한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를 되찾기 위한 문화목회의 일환으로 총회 문화법인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트리니팅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즐거워했던 기억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의 어린이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추억을 만들기보다 하루하루 생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전쟁과 빈곤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크라이나, 몽골, 그리고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선물 상자 해외 배송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약 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의 주요 사역 중 하나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OCC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지금까지 약 2억 개 이상의 선물 상자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해서 이 사역이 한국에서 세운 지 3년 됐습니다. 상자를 통해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전쟁이나 재난이 있는 지역에요. 가게 되는 선물 상자인데요. 이날 행사장에선 크리스천 작가들의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한쪽 벽면에 사마리안 퍼스 소개와 함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또 한편에선 후원자들과 교회들이 준비한 선물 상자가 선교지에 보내지기 전 선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수 작업과 선물 포장도 이뤄졌습니다. 이날 1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힘들지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회 대학부에서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선물을 담을수록 검소할수록 정말 은혜가 쌓여가는 것 같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 기쁨이 친구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가수 범키, 히즈윌의 미니 콘서트와 함께 배우 리키 김의 기도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오기선 대표는 OCC 선물 상자 사역이 매년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7일 상임 대표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학복협 상임 대표회장엔 국제대학 선교협의회와 학복협 공동대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김태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캠퍼스 선교와 교회 청년 사역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작고 열악한 단체를 섬겨온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8년 동안 학복협을 이끌어온 장근석 목사의 퇴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 목사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신임 대표가 한국 캠퍼스 사역과 청년 사역을 활성화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89년 설립된 학복협은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기도학생회, 학생신앙운동 등을 비롯한 14개 캠퍼스 선교단체가 소속돼 활동 중입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전주노회 장로회 제27회 정기총회가 전주 중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노회 장로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김영래 장로는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로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세미나라든가 또는 총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 이런 거 참여해서 장로들의 자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설교한 박종숙 목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장로가 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사이 누적 출생아 수가 17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981년 통계청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내년이 통계청이 전망한 합계 출산율 저점의 해로 통계청은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 합계 출산율이 2024년 최저 수준인 0.7명까지 떨어진 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원점수 만점을 받고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국에 1명입니다. 용인 외대부고 졸업생인 유리아 씨가 불수능으로 평가되는 올해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만점을 받고 영어와 한국사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신고를 졸업한 이동건 씨는 표준점수 449점을 받아 사실상 표준점수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은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이 때문에 선택 과목별로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다릅니다. 경찰이 8일 오전 40분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지하철 승강장 불법 시위로 참가자 8명을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혼잡과 열차 지연을 막기 위해 24분 동안 해화역 하행선 열차 8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전 장현은 연행이 이뤄지기 전 해화역 승강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등 종교계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장현은 202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운동을 시작했으며 9월부터 시위를 잠정 중단했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등에서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국내 발레단이 안데르센 동화를 발레로 재탄생시킨 신작 인어공주를 무대에 올립니다. 내년 5월 예술의 전당에서 막을 올리는 인어공주는 안무가 존 노이마이어의 대표 작품 중 하나로 국내 공연은 처음입니다. 작품은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인어공주의 사랑 이야기와 동시에 사랑으로 인한 비극적인 고통을 독특하고 신선한 해석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발레단은 인어공주를 비롯해 클래식 발레 명작인 백조의 호수, 라 바야데르 등 내년에 선보일 공연 6편도 라인업으로 공개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의 위기를 맞은 가자 지구에 제한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7일 인도주의 붕괴와 풍토병 발생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연료 보충분을 가자 지구에 반입하도록 허용한다는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호는 이집트 쪽 라파 국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남부와 국경을 맞댄 케렘 샬롬도 함께 개방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에 요구해왔습니다. 중국이 산업용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수출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암모늄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현지 시간 7일 상원에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후보자는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으로 외교적 관여를 한 것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라면서 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노력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영내뿐 아니라 미국에 반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능력을 완성하려는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수품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17일로 확정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8일 대선 관련 회의를 열고 4일간의 다일제 투표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이미 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임기를 6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 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온화한 남서바람 덕분에 추위는 덜하겠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주말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9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적인 성탄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에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형형색색의 불이 켜졌고 여기저기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성탄을 기다리며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